머리 빠지기 전에 무조건 보세요. 머리숱이 점점 줄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게 느껴진다면 탈모의 진짜 원인 3가지와 누구나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1분 레시피. 탈모 걱정 끝내는 초간단 루틴 지금 공개합니다. 듣다 보면 건강해지는 건강수월래. 안녕하세요.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진료하면서 하루에도 몇십 명의 분들을 만나는데 다들 한결같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선생님, 저는 아직 젊은데 머리카락이 자꾸 얇아지고 있어요. 샴푸할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서 불안합니다. 이런 걱정 정말 이해됩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탈모의 진짜 원인부터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모든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초간단 레시피는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탈모가 왜 생기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빠지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머리카락의 굵기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A씨 같은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A씨는 30대 중반 직장인인데 처음엔 머리가 많이 빠진다는 느낌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진을 찍었는데 이마가 넓어 보이더라는 거죠. 자세히 살펴보니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예전보다 훨씬 가늘어져 있었어요. 거울로 보면 머리카락 개수는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치 없어 보이지? 하고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탈모는 개수가 줄어들기 전에 굵기부터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도대체 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걸까요?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중에 탈모가 있으시다면 유전적 소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남성형 탈모의 경우 DHT라는 호르몬이 모낭을 공격해서 머리카락을 가늘게 만들고 결국 빠뜨리게 됩니다. B씨는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대머리가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20대부터 늘 불안해하셨는데 30대 초반부터 정수리 부분이 눈에 띄게 얇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닮아간다는 게 이런 건가 싶어서 정말 스트레스 받았어요. 매일 거울 보는 게 무서웠죠. 하지만 유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두피 염증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두피에 피지가 과도하게 쌓이거나 오염물질이 축적되면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혈관을 압박하고 영양 공급을 방해해서 머리카락이 약해지는 거죠. C씨는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샴푸를 대충 하는 편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두피가 가렵고 비듬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한 비듬인 줄 알았는데 점점 머리카락도 얇아지고 빠지기 시작했어요. 머리 감을 때마다 손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묻어나와서 정말 놀랐어요. 그제서야 두피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죠.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런데 스트레스가 탈모에 미치는 영향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모발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 D씨도 직장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3개월 동안 야근을 했는데 그 기간에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얇아졌다고 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몰랐는데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정수리가 훤히 보이더라고요. 그때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이 3가지가 바로 탈모의 주요 원인이에요. 유전, 두피 염증, 스트레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탈모는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질 때 시작하면 충분히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그럼 이미 가늘어진 머리카락 정말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물론 의학적인 치료 방법들도 있어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커피 샴푸입니다. 커피로 머리를 감는다고?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자들에게 권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B씨는 제가 커피 샴푸를 추천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커피로 머리 감는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혹시 머리가 더 상하지는 않을까요?
이런 걱정 당연히 하실 만해요. 하지만 커피 샴푸는 오히려 두피와 모발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커피가 왜 탈모에 좋은지 정말 궁금하시죠? 커피에는 두 가지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이 DHT라는 호르몬을 억제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DHT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탈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이 호르몬이 모낭을 공격해서 머리카락을 가늘게 만들고 결국 빠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카페인이 이 DHT의 작용을 차단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탈모 진행을 막아주는 거죠. 실제로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카페인이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두 번째는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두피의 염증을 완화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피 염증 기억나시죠? 바로 그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D씨는 커피 샴푸를 사용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이런 변화를 느꼈다고 해요. 두피 가려움증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좀 더 윤기 있어 보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플라시보 효과인가 싶었는데 주변에서도 머리가 좋아졌다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이 두 가지 성분 카페인과 폴리페놀 덕분에 커피는 모발 건강에 탁월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커피 샴푸 만드는 법. 정말 간단해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준비물부터 말씀드릴게요. 설탕이나 프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원두 커피가루, 평소에 사용하시는 일반 샴푸, 그리고 집에 있는 아무 식용유나 상관없어요. 올리브유, 포도씨유, 참기름까지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물 조금. 이게 다예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것들로 충분해요. 만드는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식용유 1스푼, 커피가루 1스푼, 물 약간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평소 사용하시는 샴푸를 2번 펌핑한 만큼 넣고 다시 섞어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A씨는 처음 만들어 볼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다예요? 정말 간단하네요. 이런 걸로 효과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일단 해볼게요.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평소처럼 머리를 적신 다음에 만들어둔 커피 샴푸를 두피에 발라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손톱으로 긁지 마시고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두피에 상처가 날 수 있거든요. 마사지를 한 다음에는 헤어캡이나 랩으로 머리를 감싸고 1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이 시간 동안 카페인과 폴리페놀이 두피에 충분히 흡수됩니다. 10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헹궈주시면 돼요. 이때 트리트먼트나 린스는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커피의 영양 성분이 더 잘 남아있을 수 있어요. B씨는 이 방법을 2주 정도 사용한 후에 이런 변화를 느꼈다고 해요. 머리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 자체가 좀 더 탄탄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정말 신뢰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탈모가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피 샴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미 머리카락이 많이 얇아지거나 탈모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메조테라피라는 치료를 주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 두피에 직접 영양 성분을 주사하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치료법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사이토카인 주사는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성장인자를 직접 두피에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엑소좀 주사는 줄기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을 이용해서 모낭을 재생시키는 치료법이고요. 줄기세포 추출물 주사는 말 그대로 줄기세포에서 뽑아낸 성분을 주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PRP라고 해서 자기 혈액을 이용한 치료도 있습니다. 본인의 혈액을 뽑아서 성장인자만 분리한 다음에 다시 두피에 주사하는 방법이죠. D씨는 커피 샴푸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본 후에 메조테라피 치료까지 받았어요. 처음에는 주사가 아프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2-3개월 정도 꾸준히 받으니까 머리카락 굵기가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여요. 이런 치료들은 보통 2-3개월 정도 꾸준히 받으셔야 효과를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머리카락 굵기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주사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초기 단계라면 커피 샴푸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겁니다. CC는 커피 샴푸를 6개월 정도 꾸준히 사용한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작 시작했어야 했어요. 탈모는 정말 시간 싸움이더라고요. 늦으면 늦을수록 회복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탈모는 정말 타이밍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께 탈모의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탈모의 주요 원인은 유전, 두피 염증, 스트레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해결책이 바로 커피 샴푸예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DHT를 억제해서 탈모 진행을 막아주고 폴리페놀은 두피 염증을 완화해줍니다. 만들기도 정말 간단하죠. 커피 가루, 식용유, 샴푸, 물만 있으면 1분 만에 완성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메조테라피 같은 전문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역시 예방입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가 골든타임이에요. B씨가 마지막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커피 샴푸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이제 거울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두피도 얼굴 피부처럼 매일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탈모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중요한 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모발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커피 샴푸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